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일잡이의 이민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4강이고요. 우리가 2차 곡선에서 쌍곡선에서 우리가 점근선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2차 곡선을 3개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쌍곡선의 점근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과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이과 과목이 3과목인데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되는 우리가 이제 세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확률과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백이라고 하는 기하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과 수학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시험 범위가 확률 통계, 미적 2, 그 다음에 기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 기하 벡터하고 차이점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미적분 2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기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요. 그게 한 20% 정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백에서 우리가 평면곡선의 접선이나 뒤에 보면 평면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요. 미적 2를 공부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기백을 따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미적분 2하고 기백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미적원을 공부를 안 하고 어디 부분을 공부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사실은 미적 2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2에 있는 내용은요. 함수만 달라요. 초월함수, 삼각함수,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들을 다루는 게 바로 미적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미적 1을 공부한 다음에 미적 2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기백에서 20% 정도는 미적 2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는 조금 예외입니다. 이거는 혼자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고 따로 공부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백을 하기 전에 미적원, 미적 2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과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이런 순서대로 공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렸던 우리가 이제 쌍곡선의 점근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쌍곡선이요. 포물선과 타원에 비해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자, 쌍곡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점근선입니다. 이 점근선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배운 적이 있냐면요. 우리가 수투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점근선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막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납니까? 예, 수투죠.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점근선이었어요. 이게 한없이 가까이는 가는데 만나지는 않는 선, 점근선입니다. 그런데 이 점근선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과기 때문에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를 어떻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자,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0으로 갑니다.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바로 x축 자체가 뭐예요? 바로 점근선이다. 0은 되지 않는데 0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이 물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값으로 보내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가 점근선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에도 점근선이 있거든요. 그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있고 여기는 1이라고 하는 이런 쌍곡선이 있습니다. 물론 a, b는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곡선에서 일단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라고 하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은 y는 바로 a분의 bx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점근선이 어떻게 나왔느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점근선을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 그대로 정리하시면 b제곱분의 y제곱을 그대로 놔두세요. 자, 천천히 필기 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이죠. 이렇게. 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넘어가고 이거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y제곱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양변에 누굴 곱한 거예요? b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다가 정확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a제곱분의 b제곱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b제곱을 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바로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a분의 bx를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뺄 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a분의 bx를 빼고 루트를 그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빼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bx를 밖으로 뺐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고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자, b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먼저 여러분들이 y를 x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x를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0이 돼버려요.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된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점근선이 뭐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 앞에 있는 거. 이게 0이 되고 여긴 1이 남죠.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서 물론 발산합니다. y 값은 발산해요. 근데 한없이 커지면서 이 선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가 무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건 0이 되고 이건 1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얘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없이 y가 a분의 bx라는 직선을 따라갑니다. 물론 발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한없이 따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바로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바로 점근선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점근선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쌍곡선에서 점근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점근선부터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X축 잡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분의 BX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B가 양수니까 A분의 BX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를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선을 따라가고 점근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쌍곡선의 완성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만나지는 않아요.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 한없이. 멀리서 보면 마치 직선처럼 느껴집니다. 이해돼요? 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가 뭐가 돼요? A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주축의 길이가 바로 이 A가 되는 거고요. 아, 여기는 또 뭐가 있을겠어요? 초점이 있겠죠. C,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C,0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점근선을 그리는 방법이구나. 점근선을 이용하면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집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요 점에서요 그대로 Y축에 평행하게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아, 여기도 이제 B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A분의 BX.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우, A분의 B.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C죠. 오, C예요. C인데 보세요. 우리가 초점 공식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라는 거 배웠습니까? C의 제곱이라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C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바로 쌍곡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점근선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쌍곡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구나. 바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쌍곡선에서 점근선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1이 아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점근선은 동일합니다. 헷갈려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을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자, 쌍곡선에서 또 뭐가 나오겠어요? 쌍곡선의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평행이동. 자, 쌍곡선의 평행이동은 포물선의 평행이동과 타원의 평행이동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쌍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X축으로 얼마만큼? M만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합니까? Y축으로 M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A제곱. 됐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B제곱분의 Y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되고 요게 바로 1이 된다. 이게 바로 쌍곡선에서 평행이동이에요. 선생님, 쌍곡선의 평행이동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점근선도 같이 이동돼요.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실 때 어떤 상상을 해야 됩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M, N이라고 놓을게요. 자, 평행이동 된 거예요. M만큼, N만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Y는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도 같이 이동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는 또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면 뭐가 이동되겠어요? 아, 점들이 다 이동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프가 이동됐으니까 점근선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주축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2A입니다. 됐어요? 거리의 차도 변함이 없어요. 나머지 점들이 이동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 아, 이제 평행이동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강력하게 점근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요. 12페이지 예제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쌍곡선이 있어요. 4분의 x제곱, 4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y제곱 1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축의 길이하고 초점의 좌표하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 그린 연습. 자, 우리 수능 길잡이는 길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X축, Y축. 물론 그래프 안 그려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길을 잡아야 돼요. 길을. 확실한 길. 자, 뭐가 그려져야 돼요? 점근선을 그리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Y는 여기는 4분의 3X가 되고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을 그리세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정확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정확합니까? 좀 삐뚤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가 4죠.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리고 4의 제곱, 3의 제곱에다가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초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점은 얼마가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5,0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주축의 길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8.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5,0하고 마이너스 5,0이 되고요. 점근선은 뭐가 돼요? 이미 했네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된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일단은 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7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쌍곡선에서 중요한 초점과 주축의 길이, 점근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신나게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그림을 안 그릴게요. 그림 그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올게요.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라. 자, 9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의 제곱. 25분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5의 제곱.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쓸까요? 바로 아주 이쁜 펜으로 써드릴게요. y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x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x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안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계속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함정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4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4를 1이나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누면 됩니다. 자, 4로 나누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의 제곱분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y제곱인데 제가 아주 이쁘게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와우, 제가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이어도 점근선은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정말 쉽네요. 개념을 이해하니까 문제가 쉬워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평행이동 됐네요. 자, 제가 평행이동 해봤자 의미가 없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어렵지 않다. 왜? 원래 점근선을 써주세요. 원래 점근선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겠죠. 왜? 3의 제곱, 4의 제곱. 이 점근선 자체가 같이 평행이동 되는 거예요. x축으로 몇 만큼? 2만큼. y축으로 몇 만큼? 1만큼. 점근선도 이동된다. 따라서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y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점근선.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2만큼 평이동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두 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를 구해드리겠습니다. y는 하나는 플러스일 때는 3분의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일 때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고 또 하나는 y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니까 3분의 8이 되고요. 빼기 1이니까 3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1. 또 하나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5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완벽하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과생이고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알고 싶어요. 코너를 통해서 점근선을 좀 더 좀 알고 싶어요.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한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치하고 점근선을 활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알고 싶어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쌍곡선의 작도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한 점을 지나고 다른 원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는 야, 이게 뭘까요? 쌍곡선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러한 스타일로 자치를 물어보는 경우, 집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점을 지나고 다른 원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 집합.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 점을 지나고 이렇게 원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만들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 점을 지나고 이거에 외접하게끔. 그럼 선생님, 이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또 해볼까요? 선생님이 또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더 그려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중심이 여기 있겠죠? 노란색. 됐어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왜 쌍곡선이 되는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기는 일정한 반지름 제가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일정한 반지름. 여기는요, X라고 놓을게요. 예, 좋습니다. 변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F라고 놓고요. 여기를 F의 프라임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P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뭐가 일정한지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PF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P의 F'의 길이를 뺍니다. 뺐더니 얘는 X 플러스 R에서 마이너스 X를 빼는 거예요. 잘 따라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X하고 X를 지워버리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아, R이 나오구나. 이 값은요, 어때요? 일정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정. 어디나 똑같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만큼이 나오겠죠.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빼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나오겠죠. 요 길이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의 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쌍곡선의 자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이 기니까요. 됐습니까? 근데 쌍곡선의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뭐 두 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쌍곡선의 일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초점이 되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거리의 차가 일정합니다. 주축의 길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쌍곡선의 자치를 정확하게 그려봤습니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 하나는 큰 원, 하나는 작은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또 그려볼까요? 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막 그리세요. 막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차를 보세요. 와, 그랬더니 자, 제가 여기 좀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 그리고 변하는 값 x, 변하는 반지름 x, 그리고 여기를 f, 여기는 f 프라임, 여기를 p. 그러면 pf에서 같이 해보세요. 누구를? 마이너스 pf의 프라임을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뭐가 나옵니까? r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r 플러스 x가 나오는데 이건 라지 r, 스몰 r.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요. 지워지고요. 여기 뭐가 돼요? 지워지고 여기는 r 마이너스 r만큼이 나옵니다. 제가 라지 r이 스몰 r보다 크다고 가정한 겁니다. 일정한 값이 나오죠. 왜? 일정한 원 두 개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쌍곡선의 일부가 나타난다.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쌍곡선의 작도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자치,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어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쌍곡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쌍곡선의 점근선의 활용이라고 볼게요. 제가 이제 쌍곡선이 점근선이 어떻게 나왔냐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다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점근선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길잡이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으세요. 나중에 3학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근선은 언제 활용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a 제곱분의 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 자, 이건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제가 a를 예를 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하고 3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 자,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으면 자, 먼저 점근선 모분의 뭐 그려야 돼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x. 따라서 자, 이렇게 y는 여러분들이 4분의 3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자, 쌍곡선을 자,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오호, 요즘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4의 제곱, 3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니까 여기는 5,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여기를 제가 F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F의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요 점이 있어요. 요 점. 자, 1사분면 위에 한 점을 잡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x0, y0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위에 잡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요. 자, 보세요. 요 점. 자, 얘가 제가 P라고 놓으면요. 자, 리미트. 제가 x0이라고 하는 것을요. x0을 무한대로 보내는데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젠트에 바로 여기를 P라고 했으면 P, 각 P에다가 그 다음에 F의 프라임에다가 그 다음에 F 프라임 그 다음에 F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요 점이 있어요.
요 점하고 자 요렇게 연결하세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 거죠. 자, 요각을 말하는 거죠. 요각을 제가 세타라고 넣은 거예요. 요 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세타를 의미하는 거죠. 자, x0을요.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1, 4분의 1점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는 뭘 의미합니까? 아, 얘하고 얘 이렇게 있으면 아,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학생 같은 경우는요. 오, 선생님 이렇게 되겠네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점점 커지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아, 점근선의 기울기와 평행할 때까지는 못 가지만 평행하기 전까지는 가겠죠. 바로 전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에 가까이 간다.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은 바로 요거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랑 평행하게 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요. 두 직선이 있죠. 평행하죠.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얘보다 작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이 직선과. 어차피 쌍곡선은 직선을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쌍곡선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결국은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작다. 아주 작은 값이라도 기울기가 작다면 바로 아, 쌍곡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가다가 바로 평행선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평행한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돼요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리미트 자 x의 0을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x0분의 y0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x0을 제가 리미트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x0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어차피 이거는 뭐예요? 원점과의 기울기죠. 요 전면 계속 얘는 이렇게 가겠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결국 얘는 기울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그렇죠. 4분의 3에 가겠죠. 왜?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원점과의 기울기니까 어차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값에다가 제가 마찬가지죠. 어떤 점, 요 점하고요. 요 점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리미트 x0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0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0 플러스 5분의 y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0 플러스 y0 빼기 0. 그러면 이것 자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죠. 한없이 커지죠. 이 값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납니까? n 플러스 2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은 얼마였죠?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1이었죠. 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4분의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기울기 이 값은 어떻게 된다? 결국 바로 4분의 3이라는 것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한번 평가원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였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점근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여러분들 가시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알고 싶어요. 쌍곡선에서 점근선의 활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교재를 한 장 딱 넘어가 보시면요. 기본 핵심 문제 이제 5문제가 남았고요. 문제가 좀 적죠. 그래서 제가 몇 문제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1일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까지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본 핵심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포물선 나왔어요. 직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뭐부터 그리세요? 포물선 그리세요.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Y제곱은 4X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초점이 궁금한데 초점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1,0이죠. 그런데 직선이 1,0을 항상 지나는 직선. 그래서 1,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다 뭘 필기하셔야 됩니까? 이 문제는 초점을 지나고 있구나.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를 이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점을 여기는 P라고 놓고요. 여기는 뭐라고 놨습니까? Q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했어요? 8이라고 얘기했어요. PQ의 중점 X좌표를 구하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P라고 하는 좌표를 제가 X1, Y1이라고 놓을게요. 자, Q라는 좌표를 X2, Y2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2분의 X1 플러스 X2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초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정의를 이용해라. 뭐가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준선이 그려져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준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점을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야죠.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죠.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만큼의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어때요? 같죠.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 같죠. 정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X1, 여기는 X1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준선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럼 여기는 X1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요. X2 플러스 1 되겠죠. 왜? 1 플러스 X좌표. 됐습니까? 그러면 X1 플러스 1, X2 플러스 1. 그게 바로 여기의 길이죠. 따라서 X1 플러스 1 플러스 X2 플러스 1을 더한 것이 얼마란 얘기예요? 8이 된다. 왜? 정의에서 요 길이는 여기랑 같고 요 길이는 여기랑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얼마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3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핵심 문제 1번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정의를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인데요. 1일 테스트 1강 11번. 여러분들 제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11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수능 기출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여러분들 충분히 저랑 같이 공부한 것만 이해해도 이렇게 난이도 있는 4점짜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풀이가요. 정말 많아요. 제가 풀이를 상세하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했다 못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포물선이 있는데요. 자, 그대로 포물선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축이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y제곱은 n분의 x.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데 초점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초점은 이거는 n분의 1x니까 어떻게 돼요? 4n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F를 지나는 직선이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뭐라고 하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P라고 했고요. 여기는 Q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F의 길이가 얼마래요?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F, 여기를 F라고 놓으면 FQ의 길이는 여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AN이라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FQ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의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준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준선을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뭐분의 1, 4n분의 1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결시키고요. 여기도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 1이다. 여기도 얼마예요? 1이다는 거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N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N이 되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예, 좋습니다. 여기가 4n분의 1이고 여기도 4n분의 1, 4n분의 1이니까 2배 하니까 2n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거 요 세 개. 자, 이게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2강에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증명해줬던 부분인데요. 풀이가 워낙 많지만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풀이는 얘네들 셋은 역수가 등차수열이다.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개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구나. 2n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얘가 이제 역수가 뭐예요? 등차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역수는 얼마? 1이고요. 얘는 2n이고요. 이거는 a의 n분의 1이고요. 이게 바로 등차수를 이루니까 여러분들 이거 몇 배 하면요? 2배 하면 얘네들 더한 거랑 같으니까 an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a의 n분의 1은 뭐분의 1? 4n에서 1을 뺀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 n분의 1은 어떻게 돼요? 4n분의 1이고 여러분들 시그마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4 곱하기 이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는 2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분해서 풀어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210인데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요. 수선의 발 해서. 선생님이 그때 증명한 방법이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뭐예요? 닮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도 되고. 너무 많아요, 풀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이 길잡이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재밌는 문제였고요. 이게 바로 4점짜리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했더니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능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드렸고요. 1일 테스트에 있는 것들도 다 문제가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직접 만든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포물선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런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초점의 좌표를 a, b. 준선의 방정식을 x는 c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연습했죠.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형태를 표준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6y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4x를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플러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9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있어요. 5가 되려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y-3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4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 형태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포물선은요. 어떤 그래프를 y제곱은 몇 x를 4x를 x축으로 얼마만큼이에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고 y축으로 몇만큼 이동시켰습니까?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초점의 좌표가 원래는 얼마였어요? 1,0이 원래 초점의 좌표였던 것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0이 되고요. y축으로 3만큼이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선이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므로 어떻게 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2만큼 그대로 이동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a는 얼마가 되고 a는 0이 되고 b라고 하는 것은 3이 되고 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9, 4 정답은 바로 13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번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2번까지 풀어드릴게요. 일단 2번까지 풀어드리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가 계속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는 포물선에 뭘 이용하는 거다. 타원에 뭘 이용하는 거다. 쌍곡선에 뭘 이용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 중에서 그렇죠.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이 나오면 일단 초점을 지난다라고 해버리면 뭐랑 관련이 있다? 바로 정의랑 관련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포물선에서는 준선까지의 거리하고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타원은 거리 합이 일정하다.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타원은 장축이라는 것으로 일정하고 쌍곡선은 주축의 길이라는 걸로 일정하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쌍곡선에서 바로 특이한 거,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점근선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점근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요. 쌍곡선에서 우리가 점근선까지 했고 문제풀이까지 갔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두 문제는 1일 테스트에 있는 문제 풀어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 평면 접선이라고 하는 평면 곡선의 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